1830년 8월 27일 소피 도지의 오랜 연인이 의문의 상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알코올 중독 어부의 딸이었고 그는 프랑스의 왕자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나이 많은 왕자가 소피를 유언장에서 제외하기 직전에 죽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인생 역전 이야기를 알아보시죠. 소피 도즈는 1790년 9월 29일 영국 남부 해안의 와이트 섬에 있는 세인트 헬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리처드 도즈로 알코올 중독자이자 영국 해협에서 불법 밀수에 손을 댄 어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제인 캘러웨이였지만 어머니가 사망 진단서에 미혼 여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부모님은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피 또는 그녀가 더 자주 불렸던 소피아는 10명의 자녀 중 1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녀의 어린 시절은 궁핍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소피는 집안의 식사를 돕기 위해 와이트 섬 해변에서 고등을 주워오곤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소피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섬에 있는 뉴포트 마을의 구빈원에서도 시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빈원, 즉 공식적으로는 하우스 오브 인더스트리라고 불리던 곳들은 낮 동안 매우 힘든 노동을 하는 대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소박한 숙식만을 제공했습니다. 아마도 놀랄 일은 아니겠지만 가족의 빈곤과 18세기 후반의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일반적으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소피의 형제자매 6명은 성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피는 10대가 되었을 무렵 와이트 섬에서 한 농부의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본토로 보내져 포츠머스의 조지 호텔에서 객실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은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었고 정부가 이러한 활동을 규제하기까지는 또 70년 더 걸렸습니다. 19세기 동안 수많은 영국인들처럼 소피 역시 급격히 팽창하고 있던 대도시 중 한 곳으로 이끌렸습니다. 소피는 영국 남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소피는 모자 장수의 조수가 되어 모자를 만들고 팔았지만 기혼인 물장수와 겉보기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 이 일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피는 한동안 오렌지를 팔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피 도지가 상황이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생존 본능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피 도지의 인생은 훗날 그녀를 유명세와 큰 스캔들 그리고 몰락으로 이끌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많은 부분은 19세기 초 국제적 상황과 얽혀 있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 정부가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나라를 공화국으로 선언하자 유럽의 열강들은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군은 영국, 오스트리아 등 열강들의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더 나아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같은 장군들의 지휘 아래 그들은 프랑스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유럽과 중부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런던에는 끊임없이 군인들과 영국으로 피신한 프랑스 귀족 출신 인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소피는 이 군인들 중 한 명, 즉 한 육군 장교와 1800년대 후반 그녀가 약 18세였을 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부가 되어 도시의 터넘 그린에 있는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관계가 끝나자 그는 그녀에게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연 50파운드를 지급했고 그녀는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첼시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810년 이되자 그녀가 받았던 연금이 끝나버렸고 그녀는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소피는 런던 중심가 근처 피카딜리의 고급 매춘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루이 앙리, 부르봉 공작이자 미래의 곤대 왕자를 만났습니다.
루이 앙리는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왕실 혈통 왕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왕가의 반개 가문 출신임을 의미하며 비록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한참 뒤에 있었지만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이었고 여러 자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명 초기에 그의 사촌 루이 16세 왕이 처형된 후 그는 혁명 정부에 반대하여 프랑스 내에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혁명 정부가 프랑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그는 영국으로 떠나 런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도에 머무는 동안 그는 소피가 거주하던 피카딜리의 바로 그 사창가를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공적의 하인이 그에게 화이트 섬 출신의 소녀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루이 앙리는 누가 그녀를 정부로 들지를 정하기 위해 2명의 영국 귀족과 기이한 카드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들은 1810년에 있었습니다. 1811년 이 되자 그녀는 루이 앙리가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런던 퀸스 스퀘어의 글로스터 스트리트에 임대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1780년에 이혼했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엄밀히 말해 단순한 연애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평민이고 그가 평스 왕족이었으며 또한 그가 그녀보다 34세나 많았기 때문에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글로스터 스트리트에 살면서 그녀는 고전 및 현대 언어, 철학, 그리고 궁정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아베 브리앙스라는 가정교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연간 8,000파운드라는 호화로운 수입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듀크는 결국 그녀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후 스페인으로 떠나 해리스 양과 또 다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1814년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공하는 극단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역효과를 내면서 나폴레옹 전쟁은 대부분 끝이 났고 유럽 전역에서 그가 정복했던 모든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항복한 후 그는 1814년에 잠시 감금되었고 프랑스의 통치자로 다시 복귀하려는 탈출 시도마저 1815년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1814년부터 1790년대 이후 런던과 빈 같은 도시에서 자리를 잡았던 프랑스 귀족들과 왕당파들이 파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처형된 루이 16세의 형제가 루이 18세 로서 왕위에 복귀했습니다. 소피는 이제 그곳으로 가서 루이 앙리의 총애를 다시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스캔들도 막고 그녀가 궁정에 나타나는 것이 정당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공작은 소피와 프랑스 왕실 근위대 장교인 아드리엔 빅토르 드 푸쉐르와의 결혼을 주선했으며 이 결혼식은 1818년 8월 6일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루이 앙리, 즉 이제 콩대공이 된 그는 이 결혼의 일환으로 그를 남작으로 그녀를 남작 부인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남작은 소피와 공작의 관계에 대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녀가 그 왕자의 혼외딸이자 리처드 클라크의 미망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뒤 왕자는 그녀의 남편을 부관으로 임명하고 그녀에게 약 20만 프랑의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소피는 이제 프랑스 사회에 진출하여 유명한 파리 사교계 인사가 되었고 심지어 궁정에서도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은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모든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진짜 상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1822년이 되자 소피의 남편은 아내와 왕자의 관계의 실제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소피와 결별했고 왕자가 준 상당한 지참금을 돌려주었으며 법원에 법적 별거를 청원했습니다. 이것을 얻는데 5년이 걸렸지만 결국 1827년에 허가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 궁정이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소식이 루이 18세 왕에게 전해지자 그는 이 스캔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남작 부인을 프랑스 궁정에서 추방하며 그녀를 평범한 거리의 여자에 불과하다고 불렀고 그마저도 그 일에 필요한 어떤 기술도 전혀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왕은 이것이 사건을 끝내고 스캔들을 제한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소피와 루이 앙리 왕자는 앞으로도 수년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주로 그녀가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스캔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소피는 평민 출신의 여러 다른 연인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상황은 프랑스 궁정의 여론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궁정에서 복권을 얻기 위해 왕가의 친척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조카와 그의 사촌인 루이 필리프 오를레앙 공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궁정에서 복권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오를레앙 공작의 어린 아들 앙리 외제 노르말 공작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곧 그녀는 다음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루이 앙리 왕자는 70 초반의 나이로 생애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고 그의 유일한 아들이 1804년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정당한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피는 그를 압박하여 그의 재산 상당 부분을 오르말 공작에게 넘기도록 했고 소피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와 어떤 합의를 본 것으로 보였습니다. 노왕자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소피의 압박에 못 이겨 1829년 8월에 유언장에 서명하게 되었고 그 유언장에는 그녀에게 200만 프랑과 여러 부동산을 남기고 나머지 재산의 더 큰 부분을 오르말 공작에게 남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830년 봄, 그녀의 운명은 또 한 번 상승하게 되었는데 오르말의 아버지인 오를레앙 공작이 1830년 7월 혁명으로 그의 사촌 샤를 10세가 퇴위당한 후 프랑스인의 왕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루이 필리프 1세, 시민왕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소피가 궁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왕자의 정부로서 거의 20년 동안의 위치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소피는 샹티송이에 거주하며 많은 가족들을 데려와 직원으로 삼았고 그들 중 일부는 프랑스의 유력 인사들의 친척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인기 있는 여주인으로 샹티의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상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필리프 1세의 계승에 불만이 있었던 왕자는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로 가기로 결심한 듯 보였고 전년도 8월에 서명했던 유언장을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30년 8월 27일 아침 74세의 왕자가 생루이 저택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매우 수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창문 손잡이에 손수건 몇 장을 이용해 목을 맨 것으로 보였지만 목격자들은 그가 최근 너무 쇠약해져서 신발끈조차 제대로 묶지 못할 정도였으니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빠르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꽤 그럴듯하게 소피가 그 왕자를 죽였으며 이 일에는 왕 자신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루이 앙리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획했던 대로 유언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말이죠. 소피와 왕이 살인을 공모했다는 소문은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각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고 당국은 이를 자살로 판정했습니다. 그의 유언장은 여러 반기의 상속인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이러한 청원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소피와 오르말 공작이 주요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소피는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주로 프랑스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던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프랑스 영지를 팔기 시작했고 그 대신 햄프셔의 장원과 런던 하이드파크 스퀘어에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소피는 자신의 재산으로 가난한 가족을 도왔고 어머니를 수녀원에 모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소피는 그 후 몇 년 동안 수종에 걸렸고 결국 1840년 12월 15일 런던에서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재산은 50만 파운드에 달했으며 이는 오늘날 수천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녀의 유언장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난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와 프랑스 궁정에서 연루된 스캔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피 도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쿼터라이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